네, 10시 16분 구간입니다. 지금 바이오하고 플랫폼, 게임주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원투펀치로 시장을 관통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 어떤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굉장히 강한 좀 시세를 보여줬던 게 시멘트 쪽이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 가격 인상이 올해에도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업체들은 이미 공문을 내서 통보들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시멘트가 올해 2월 달에도 가격 인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일단 15에서 18%가량 2월 달에 한번 인상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가격 인상이 될 텐데 이번에도 대형 업체들 대략적으로 한 12에서 15% 한 번 더 인상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기간에 40% 가까이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전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일단 주요한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급등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러우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라든가 음식료 이런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갔고 우리들의 뭐 급여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안 오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기에 좀 적합하다라고 시멘트 업체에서도 전부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호주산 유연탄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원가 비중, 시멘트 원가 비중에서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최근에 톤당 410달러까지 치솟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주요 수출국이 러시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수급 차질이 생겨버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원자재를 거래할 때는 달러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출을 하는 기업과는 달리 유연탄을 수입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톤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환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손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또 얼마 전에 6월에 화물연대 파업까지도 있으면서 굉장히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 유연탄 가격이 작년 21년도 평균이 13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10달러를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려 3배 이상 가격이 뛰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상 그 중국 쪽이 호주를 좀 많이 견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배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호주에까지 불똥이 튀었고요. 그래서 수입량 자체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력난이 심화가 되면서 우리 또 문제가 됐던 게 요소수 수출 제한까지도 일단 같이 걸렸었어요. 이게 중국이 공급하는 것이 국내 요소수 수급의 66%를 차지를 하고요. 이게 산업용으로 가게 되면 거의 100%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시멘트사가 사용하고 있는 요소수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월 1000톤가량씩을 각각의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부 다 이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들이 왔었었고요. 지금 이제 좀 풀리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평소 물량 대비해서는 최대 30%밖에 열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요소수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제외하고 자동차 요소수가 부각이 됐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큰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요소수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시멘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또 이게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서 계절적으로 성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지금 가격 추가로 인상을 했을 때에는 그 밑단에 레미콘이라던가 건설업계까지도 미칠 수 있는 파급력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미 한일시멘트는 15% 인상 공문 보냈고요. 그리고 삼표시멘트도 고객들에게 11.7%를 인상하겠다라고 올렸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뭐 쌍용 CN이라던가 성신양회 이런 타 대형사들도 지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미 뭐 포문을 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역성장이 있었습니다.
뭐 물류비라던가 전력비 이런 쪽들에다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 판관비를 관리를 하느냐가 수익성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원가에 오른 부분들을 판매가로 전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멘트 업체 자체에게는 조금 우호적인 일들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멘트 가격이 오르는 게 확실히 좀 한쪽의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가면서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멘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원인과 전략 분석도 좀 알아봤고요. 오늘 장을 이길 펀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쪽 보십니까? 네, 오늘 또 만만치 않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뭐 AI라던가 메타버스, 게임주 쪽도 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준 쪽에서 FOMC 회의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는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까지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연준이나 뭐 미국 측에서는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침체 우려는 없다.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고용이 만약에 둔화된다라고 하면 마지막 보루가 깨지면서 결국에는 급격하게 금리 인사를 해봤지만 이걸 금리 인하 쪽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약을 뿌렸다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는 피크아웃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또 있습니다. 7월 CPI,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8월 10일을 지나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연준에서 FOMC 회의 전까지 두 번의 소비자 물가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일단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하이브에서 1,000억을 투자 유치하기도 했는데요. 광고 시각 특수효과, VFX라고 합니다.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 미래형의 영상 콘텐츠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체적으로 버추얼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콘텐츠 기획부터 송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을 경쟁력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은 콘텐츠가 리얼타임으로 가는 콘텐츠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게 2019년도만 해도 전체 콘텐츠 중에서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0%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인정을 좀 받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VFX라던가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더 나아간 확장현실, XR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화 인터텍,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기본적으로는 LCD용 광학필름 하면서 OLED 쪽으로까지 넓혀나가고 있는 기업들이었는데요. 이게 메타버스 쪽에 단말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필름 이런 쪽들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NP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NP는 컴투스 그룹에 속해 있어요. 위직 스튜디오, 컴투스의 자회사인데 이쪽에서 또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36%를 보유하면서 컴투스라는 굉장히 큰 모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결국에는 컴투스도 컴투버스를 굉장히 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AI, 메타버스 이런 것들 약간은 지금 고PR을 받다가 꺾였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 주가의 꺾이는 흐름과 관계없이 글로벌 대기업들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A하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오후장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한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